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깜짝 실적 발표, 오히려 하락하는 주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되고 그 전에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릴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연일 기대감에 어린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막상 4월 7일 날 발표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9조 3천억 어닝 서프라이즈. 이 정도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19%가 증가한 겁니다. 사실 이 4월 7일 날 발표가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있을 거다라는 냄새가 솔솔 났죠. 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업의 홍보 활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IR팀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한 개 기업의 뉴스가 물론 삼성전자가 큰 기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다는 것 자체가 이 IR팀이 참 열심히 일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IR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의 홍보 활동을 맡고 있는 부서를 이야기하는데 기업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월 7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연일 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4일 연속 주가는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오히려 그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왜 이럴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푼 기대감에 그 기대감이 실적을 발표하고 딱 나니까 그냥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얘기하자면 여행 떠나기 전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주가가 올랐는데 막상 여행을 떠나고 나니까 며칠 안 돼서 바로 여행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에서는 기정사실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결정될 악재거나 호재거나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보고 현재 자산 가격에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그 악재나 호재가 터지면 시장은 별 반응이 없든지 오히려 반응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기정사실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가장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미국의 기준금리 역사는요, 그동안에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올리는 현상을 그 출구 전략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출구 전략은 역사적으로 근래 94년도에 있었고 2004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3년 11월에 양적 완화를 하던 것을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굳이 보자면 94년, 2004년, 2014년,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10년마다 한 번씩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그래서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출구 전략은 이제 요즘은 출구 전략이라는 말보다는 테이퍼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시장에 많이 풀어졌던 유동성을 다시 걷어들이는 작업, 그러니까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작업. 자,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목표는 자국의 화폐의 화폐 가치를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나면 미국은 다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구 전략을 하고 난 이후에 꼭 3, 4년, 4, 5년 후에는 위기가 온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 미국이 출구 전략을 쓰고 나서 우리나라는 IMF를 맞았죠. 그리고 2004년 출구 전략 이후 4년 후에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 16년에 걸쳐서 있었던 출구 전략에서도 그 이후에 2019년, 20년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사실 급격하게 올리기도 전에 경기가 꺾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엄청나게 낮은 초저금리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에는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연 항상 그럴까요? 네,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봤을 때 경제 현상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경제의 현상을 시장이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금리 올린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금리 올라가는 것이 기업들에겐 부담 아니야? 라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을 바라본다면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시장이 어떤 면을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은 악재도 기정사실화한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인데도 기정사실화되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처럼 시장은 거꾸로 악재도 기정사실화되면 의외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준 것이 바로 2020년 3월에 생긴 코로나로 인한 이 주가 하락 이후에 있었던 그 급격한 주가 상승입니다. 이 기울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야, 이런 기울기는 역사상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가 발발하고 모든 기업들이 사실 예상되는 수익이 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어려울 물론 몇몇 기업을 빼놓고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왜 주가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랐을까? 굉장히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정사실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당분간 1년, 2년 동안은 정말 경제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코로나 이전이고 오른쪽이 코로나 이후죠. 우리가 보통 코로나가 발발하고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기업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1년에 한 주당 3,000원 정도를 버는 회사고요. 그래서 주가가 25,000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가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코로나 발생 전에는 우리가 보통 주가를 계산할 때 그 기업이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변동성이 있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산 중에서 요구 수익률이 낮은 자산은 예금입니다. 예금은 뭐 1, 2%도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나오는 순이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구 수익률이 예금보다 훨씬 높죠. 자, 근데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전에 한 주당 3,000원 정도를 버는데 25,000원이었어요.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3,000원 정도를 한 주당 버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지금 25,000원을 간다는 얘기는 이 분모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해보면 되겠죠. 3,000원 나누기 25,000원 해보면 12%. 그러니까 금리에 비해서 금리 1%에 비해서 12배 정도 높은 요구 수익률.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보다는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보통 코로나 이전엔 이런 주가 형성을 보였던 기업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진 겁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죠? 기업이 실적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1년에 한 주당 3,000원을 벌던 주식이 아마 2,000원밖에 못 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 기존의 12%로 계산하면 2,000원 나누기 12% 하면 주가는 16,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깜짝 놀래가지고 급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렵겠구나, 다 힘들겠구나,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이 기업을 다시 보니까 그나마 2,000원 번다는 것도 이게 어디냐.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해서 돈 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 기업이 과거 코로나 전보다는 실적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2,000원 정도 벌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요구 수익률이 12%에서 6%로 다운된 겁니다.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건 뭐죠? 단기적인 기대감은 좀 적고 장기적인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2,000원 수익은 코로나 전보다 확실히 안 좋다는 것은 뭐 그대로인데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2,000원 나누기 6% 하면 주가는 33,000원.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33,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마다 실적이 코로나로 좋아진 기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결국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금리인데요. 우리나라의 금리도 코로나 전에는 1.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0.5%로 급격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자산들은 이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